아니 근데 뭐 나 스튜디오인 줄 알았는데. 제안은 좀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이따가 끝나고 여기서 가보고. 아니 뭐 국가에서 하는 그 국정 TV가 왜 이렇게 스튜디오가. 안녕하세요. 나 스튜디오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아, 김 선생님 여기서 스튜디오구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KTV 특정방송 김갑수의 최고수다. 난 최고수다 떤다는 줄 알았는데 최고수 그런 것 같네. 최고수다에 오늘 영광스러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모십니다. 교통 문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친숙한 분이겠죠. 한문철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참 인연이 많죠. 교통방송 오래됐어요. 네. 교통방송의 다른 시간대 진행자로 가동하고 또 예능 종편에서 큰 조금하고 없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 방송이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인데. 아니 근데 유튜브로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으시다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할 건 없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구독자 2천, 3천에 머물거나 그것도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반응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한 변호사님 뭐 그렇게 개그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여자들이 보면 해가는 그것도 아니고 뭘까요? 아니 안 그래요. 나가면 그래도 제법 인기 있어요. 여자들한테 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저희 몇 대면 아저씨 간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은 아까 들어올 때도 여기 저 고깃집에서요. 손님 세 테 아까 세 테이블 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예. 이걸로 돈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한 분야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야를 그동안 소송에서 끝난 사건이 6천 건 이상이고요. 몇 대 몇을 실전을 6천 건이니까 저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를 저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나이 더 들기 전에 한번 집대성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만들어놨던 10,000개의 영상 중에서 나랑 비슷한 걸 찾아보면 이게 몇 대 몇이구나. 몇 대 몇은 작년에 몇 대 몇이 오늘의 몇 대 몇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라고 한 거는 이번 제도 이 법령 개정이라는 게 사실 과실 몇 대 몇 여기에도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책 좀 네. 줘봐. 가이 PD. 얘기하세요. 네. 네. 안 그래요? 분명히 자, 이리 줘봐요. 머릿속 순서가 있는데 망했는데. 예. 이렇게 망가뜨려서 해야 돼. 네. 이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과실비례 된 법이 바뀌었다는데 법은 안 바뀌고요. 옛날에도 100대 0은 100대 0이고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사에서 옛날엔 이렇게 얇은 책을 갖고 있었어요. 요만큼. 요 책에다가 그림을 몇 개 더 넣어갖고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거예요. 보험사에서 과실을 몇 대 몇 자기네들이 업무 처리하던 것을 야 이거 70대 30 했더니 맨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왜 70대 30이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아닌데 한문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한문철 TV에서 100대 0이래.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제가 설명 다 해주죠. 네. 여태까지 판례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서 옛날에 100대 0 안 하던 것을 100대 0 인정하는 것이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제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뭘 질문드리려는 거냐면 예. 차가 꽝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가해고 하나는 피해인데 우리 그 법정 판결은 항상 피해자도 일정 정도 최소한 20%다 30%다 과실을 먹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잘못 먹었던 거죠. 지금은 100대 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옛날부터 100대 빵 있었죠. 근데 그동안 억울하다 하는 사례들 모르니까 당한 거죠. 당한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서로 우기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은 CCTV 또 블랙박스 이런 걸로 다 이제 증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저기 증거가 없으니까 네가 갑자기 들어왔잖아. 아니야, 내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가 안 비켜줬잖아. 일단 판사가 우기고 보는 건데 누구 말을 맞는지 잘 몰라요. 에이, 그럼 당신이 병정 중에 일어난 거니까 당신이 70. 깜빡이도 안 켰어? 그럼 당신 80.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옛날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거 이제 달 하늘에 떴을 때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은 딱 이쪽이 아파요. 네가 잘못한 거야.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신이 직접 내려와서 얘기를 못 해주니까 자, 이걸로 찍거라. 블랙박스.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는 거죠. 이 한문철 변호사가 원래 아니랬거든요. 나 원래 재밌어요. 원래 점잖은 양반이었거든요. 점잖은 데서 점잖지요. 유튜브가 사람을 빌어놓는구나. 좋습니다. 근데 저는. 다들 기억하시죠? 안타까운 일 고윤창호 씨. 인도를 걷고 있는 두 남성을 향해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윤창호 씨 같은 경우도 정말 다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한 변호사님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접하면 일단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황당하죠. 황당한데 저는 늘 접해요. 늘 접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윤창호법, 그다음 윤창호 더블법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계속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날 그날 바로 인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횡단보도 정상적으로 건너가는 60대 그 여인을 충격해갖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그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사고 날 거다. 네, 오늘도 음주 사고 날 거다. 예. 음주운전은 뿌리 뽑아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끊이지 않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연 어느 정도 나오죠? 1년에 지금은 3천 몇백 명 되죠. 4천 명 밑으로 내려갔죠. 아니, 사망자. 사망자가 연이 부상자 말고 사망자만. 음주운전으로 네. 아, 아니 그냥 일반 사망자 4천 명. 4천 명 조금 밑에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요? 아니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4천 명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 안 된다고요. 예전에 90년대 초반에는 12,000명 사망했어요. 1년에. 그러던 것이 쭉쭉 내려갔고 5,000명, 4,000명, 지금 3,000 몇백 명인데 이거를 2,000명대로 줄이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죠. 정부의 목표죠. 야, 근데 진짜 4천 명이 1년에 차에 쳐서 세상을 떠나고 뭐 후유장애는 더 슬픈 일이고.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축소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400명이 조금 안 되죠. 400명. 예, 한 10분의 1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해요. 우리나라가 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을 해요. 예. 반면에 음주에 대한 이 관대함은 진짜 너무 심한 거죠. 음주에 대해서만은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의 논점인 제2윤창호법인데 이 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윤창호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1윤창호법, 제2윤창호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1윤창호법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너무 형량이 낮다. 좀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에도 있었어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그 법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하는데요. 그게 제일 높아봤자 7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주라든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그게 한마디로 맛이 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그럴 때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이상이라는 건 1년부터 30년까지예요. 예전에도 음주로 사람 사망해서 자기가 정신 없을 때 그랬으면은 최고 30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한 사람 사망일 때 2년, 한 사람 사망이면 2년, 둘이면 4년, 셋이면 6년 그런 이상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던 것을 좀 높이자. 그래서 좀 무겁게 처벌하자. 근데 그게 무겁게 한 게 겨우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의 징역, 그 3년부터 3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까지 하게 한 건 원래 그게 한 5년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3년 이상이죠. 그게 이제 제1윤창호법이고요. 그다음에 제2윤창호법은 이번에 6월 20일부터 한 거죠. 그 제2 특가법 그 좀 더 높인 것은 작년 12월 18일부터고요. 이번에 이참에 음주운전을 우리도
진짜 소주 2잔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한 잔만 마셔도 위험하도록 하자. 안 되도록 하자. 그리고 절대 술 마시고 운전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처벌을 좀 더 무겁게 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0.05%부터 처벌하던 것을 0.03%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면허 취소, 사고 안 나더라도 0.1%부터 면허 취소 시켰는데요. 그걸 0.08로 내렸죠. 그리고 또 처벌도 예전보다 전부 다 2배씩 올랐다 생각하면 돼요. 벌금도 2배, 징역형도 2배. 그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아예 한 모금이라도 술에 입에 술을 대면 그냥 아예 운전이란 건 할 생각을 말아라.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한 70kg 나가는 남자가 성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0.1% 정도가 나옵니다. 네. 17도짜리로. 그러면 한 병이 한 7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0.03이면은 한 2잔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2잔만 마시나요? 술 마시다 보면 옆에서 좀 주면 입에 댔다 하면서 그럼요. 또 마시게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자꾸 상대가 권하고. 그래서 술잔을 잡았을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낳고 사망을 낳고 또 피해자 쪽, 가해자 쪽 뭐 모두가 그냥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6월 25일 날 제2윤창호법이 발효가 됐는데 좀 변화가 감지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 돼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음주 단속이 되고요. 음주 사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높여놨는데 실질적인 처벌은 아직도 약합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아이고 뭐 벌금 좀 내지. 네. 그리고 뭐 면허 취소되면은 뭐 그냥 좀 이따 다시 따면 되지. 지금은요. 그리고 예전에 3지 나오셨는데 이제는 2지 나오십니다. 두 번째 걸리면 진짜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술 0.2% 이상일 때는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요. 실제는 그렇게까지 처벌 안 해요. 징역형을 안 해요. 안 하고 처음에 걸렸으니까 벌금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를 잡아서 가두면은 하겠습니까? 소주 2병 마시고 갔더니 들어가서 2년이에요. 2년이면은 좀 깎아줄 수 있어요. 초범이니까. 깎아주면은 1년이에요. 네. 1년 들어가 살아 그러면은. 선생님 술 못 하시지만 저기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자, 여기 술 드시는 분들. 소주 2병 마시고 딱 걸리면은 1년 동안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그래도 마실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래도 마시면 미친 사람이지. 예. 그렇게 처벌을 해야 돼요. 말이 징역이 1년인 거죠. 들어가 살아보라고 해서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인생 다 망가집니다.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술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요. 심지어 자요. 예. 그런데도 다음날 음주운전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 그 술이 도대체 언제 돼야 이게 해소가 된 거냐? 그다음에 어쩌다 음주운전을 한 거라. 근데 경찰에 단속이 되겠어요. 차 버리고 튀어요. 예. 그러면 다른 걸로 형을 받는 게 훨씬 낮으니까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차 버리고 튄다. 경찰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음주 단속할 때요. 네. 여기저기다 다 이렇게 그물을 쳐놔요. 네. 그래서 차 돌리면 바로 경찰차가 있다가 금방 쫓아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잘 됐어. 무전 딱 치면은 1분 내에 팍 몰려드는데요.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 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라. 예. 그리고 골목으로 가면 거기 다 지키고 있어요. 네. 저 음주 단속하러 보이는 순간 그때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네. 잡힙니다. 잡히면은요 나중에 괘씸죄 적용돼 갖고 오히려 더 그냥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예요. 경찰도 사람 경찰들이 이거 다 보고서 써요. 일반 여론에요.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무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경찰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늘 궁금한데. 두 가지죠. 하나는 사고 났을 때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판을 받아요. 하게 돼요. 네. 그럼 좀 그 아픔이 어느 정도 잊혀진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저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다 나중에 되면은 좀 차분해진 상태에서 재판을 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죄 내 잘못 하나도 없이 아빠 저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올게요. 그러고 녹색불 켜진 거 보고 이렇게 횡단보도 건넙니다. 그런데 어떤 음주운전차가 신호에는 빵 때려갖고 내 딸이 죽었다. 그런데 한 명 죽었으니까 징역 2년을 끝내겠습니까?
이번에 윤창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윤창호 사건 처음에 징역 8년 구형했다가 나중에 10년 구형해서 6년의 실형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쪽은 난 이 음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장난치다가 그래서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고 또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낮다라고 항소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중에서는 한 명 사망 전 최고형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후쿠오카에서 엄마랑 아빠랑 애들 셋이 있는 차를 음주차 들이받아갖고 네. 바다에 빠졌어요. 네. 그때 애들 셋이 사망했거든요. 20년형 선고됐어요. 20년.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한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다. 네. 실수, 업무상 과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갖고 공원에서 그래서 내 가족을 잃은 거랑 똑같아요.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판사들은 저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거는 교통사고야. 음주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지금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결국은 지금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야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 내 인생 망쳐.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한 2년 또 형사합의하면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잘못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예. 진짜 살인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살인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처벌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을 때는 내가 교도소에서 10년 정도 살아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무거운 걸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아주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확실히 사회적 훈련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술이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차는 안 되는 거야. 뭐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하는 게 비용을 아까우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걸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거 소주 2병이면 1,0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1,000만 원으로 1년 내내 대리운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네. 정말 비용 대비로 계산하면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네요. 1년 365일이잖아요. 3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아니 근데 1년 내내 대리운전 문제가 아니라 징역을 갈 수도 있는 걸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2윤창호법이 결국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건데요. 좀 더 네. 세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왜냐하면은 술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에 간다는데 괜찮겠어? 조심해? 나 음주운전 3단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은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험성이 있는 사람한테 차를 줘도 똑같이 처벌해요. 진짜 세긴 예. 세네. 일본. 그리고 일본은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한테 술을 팔거나 준 사람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자 옆에 동석한 사람이 그 이제 얘기하려고. 예. 얘기하려고. 여기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처벌 안 해요. 안 하나요? 일본은 술 마시고 운전한다는 거 알면서도 나 좀 태워줘 요구하거나 부탁해도 그 사람도 처벌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처벌 안 해요. 동승자. 지금 그 어떤 여자 배우 인천 고속도로에 사망사고 네네. 남편도 술 마시고 여배우도 술 마시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옆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벌할 가능성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경찰에서 입건은 하지요. 네. 경찰에 입건해갖고 입건을 잘 해야죠. 입건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검찰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법원에 가면 무죄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방조가 뭐예요? 곁에서 뭐 방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옆에서 되나? 뭐 해야 돼요? 예? 말려야 되는데 안 아니. 말리죠. 뭐 옆에서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도왔다는 거죠. 도와줘야죠. 예, 예. 근데 옆에서 수수방관 처벌 못해요. 나 한강에서 빠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근데 이 한강다리 올라가려는데 잘 안 올라가져요. 네. 안 올라가질 때 옆에서 보다가 힘 좀 더 주면 될 텐데 좀 더 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 또 빠졌어요. 처벌 못해. 근데 안 돼? 가서 받쳐서 올려줬어요. 그거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방조죄다. 예, 그럼 음주 방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방조 이제 이해가 딱 됐어요? 예. 음주 방조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음주해서 운전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돼요. 도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오늘 느낌이 안 좋은데 오늘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 오늘 차 놔두게 돼.
야, 뭘 걱정해. 요새 앱 좋은 거 있잖아. 야, 그것도 뭐 그냥 스팟으로 여기 가다 여기다 가다 막 이동식 한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인간 내비게이션 아니냐. 자, 요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좁은 길 있지. 걸로 돌고 그렇게 길을 도와준다든가. 또는 야, 내 차 키 어딨냐? 어딨냐? 내가 감췄어. 너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돼. 그럴 때 야, 내가 차 좀 나 좀 태워줄 거야? 그래서 차 키를 찾아서 준다든가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때가 음주운전 방조죄죠. 저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한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탄 거 그거는 우리나라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옆에서 알고 탄 사람 처벌하고 안 말린 사람 처벌하고 그렇게 법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의 제2윤창호법은 매우 불안전한 아직도 프리미티브한 왜들 이렇게 웃어요? 아니 변호사. 그리고 저 아까 저거요. 그 아침에 술 깨는 거. 안재욱이. 예. 그 얘기 좀 하죠. 예, 박한이 뭐 이런 양반들. 이게 국문학의 대가이시니까 자, 대가는 숙취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숙은 푹 끓였다는 거고. 예. 취는 뭐 말 그대로 드렁큰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맨날 틀리네. 그게 아니고 큰일 났어 이거. 그 숙자가 네. 하숙집 할 때 그 숙제예요. 머무르 놨다. 자 하루 숙박. 숙박할 때 그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취기가 있다. 숙이. 예, 하숙집 숙제예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자랑 다른. 예, 그거 한자군요. 아니고 자고 일어나더라도 내가 술이 덜 깬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말끔하잖아요. 예. 그러고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막 그냥 물이 마시고 싶고 머리가 띵하고 평소랑 다르고 그건 술이 아직 덜 깼다는 겁니다. 마취가 덜 풀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그게 바로 숙취운전이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0.05%니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자고 나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0.03이니까 이제 남은 게 소주 2잔 정도만 남아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처벌 대상이에요. 아침에 지나가는 차 막고서 단속하면 수두룩 걸립니다. 좋은 거 배웠어요. 저는 여태까지 숙취가 아주 매우 심하게 취한 거라고 알았는데 네.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안 깬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소주 한 병 드시면은 얼마 정도 있으면 알코올기가 싹 빠질까요? 하룻밤 자고 나면 되게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그 하룻밤이 10시에 잤느냐, 12시에 잤느냐, 2시에 잤느냐. 새벽 4시죠. 예. 술 좀 마셨다 하면 4시. 예.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 마시면은 0.1%인데요. 그 알코올기가 완전히 분해되는데 10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에 0.01%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초저녁에 한 9시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7시. 그때는 괜찮아요. 그럼 좀 일찍 나온다. 6시. 그렇더라도 남는 알코올 기호는 0.03%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12시까지 마셨다. 12시까지 마셨으면은 최소한 오전 10시는 돼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새벽부터 오늘 나 출장이야. 그러면서 차 몰고 가면 그거는 100% 음주운전이죠. 지난번에 어떤 야구 선수 홈런 치고 아침에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0.06인 거 얼마 나왔잖아요. 그냥 다음날 아침이라고 술 다 깨는 거 아니라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초저녁에 마셨으면 괜찮은데요. 늦게까지 마셨으면은 그거는 안 돼요. 아니 초저녁에 마시고 술 끝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밤늦게까지야 일반적으로.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음주운전하고서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난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화인데요. 음주운전해갖고 왔어요. 집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뭔가 툭 부딪혔어요. 뭐 지나가는 고라니를 부딪혔나? 그러고 집에 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지금 저 병원에 계시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친 거예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시면은 내가 걷는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비틀비틀하잖아요. 뭐라고? 뭐 이러잖아요. 핸드폰이 누르는 것도 잘못 누르고 엉뚱하게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걷는 것도 천천히 할 때도 그런데 자동차 시속 60km, 70km 그것을 순간적이면 금방 중앙선 넘어가고 금방 저 신호 위반하게 되고 매우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음주운전에서요. 옆에 친구가 타자 그럴 때 말리세요. 말리다가 안 되면은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친구야 가라 그래 내가 내일 문상 갈게. 떠나야지. 문상 가는 게 문상. 왜냐하면 같이 탔으면 나한테 문상 가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고가 많냐면은 음주운전차 옆에 탄 사람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커브를 못 돌고 휘청하면은
가로수나 전봇대를 들이받아요. 그때 네. 지난번에 어떤 개그맨도 그거 들이받았잖아요. 신호대. 그런 식으로 회전하다 팡 하면은 순간적으로 자기는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술은 입에 댈 수는 있는데 술을 입에 대면 무조건 차는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운전은 아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 마치기 전에 사실 오늘 질문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통도사에서 얼마 전에 난 사고 75세 예. 운전자가 부처님 오신 날 그때죠? 네, 예. 부천에 오신 날입니다. 요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들 주목한 건 이분의 연세였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도 가끔가다 깜빡깜빡할 때 있죠. 저는 이제 완전 깜빡이죠. 거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이 상태대로 몇 년 있으면 예.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물론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헛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예전만 못하죠. 판단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그리고 몸도 잘 못 움직이죠. 이게 민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운전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느려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건강이 받쳐주면은 운전해야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하다 순간적으로 정신 놓게 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전하시는 게 특히 어부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내 가족들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려고 그래서 내가 좀 아직 건강할 때 좀 몇 번 벌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세상 사는 게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술 마시면 운전 못하든 하지 말아야 되듯이 연세가 드셔서 내가 이러다 내가 사고 날 것 같다 불안하다. 일본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라. 그렇죠. 네. 내가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그래 괜찮겠지가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 시간 맞춰야 되겠는데요. 한 줄로 오늘 느끼신 그리고 특히나 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뭘까요? 둥근 것은 하나만 잡아라. 술잔도 둥글고 핸들도 둥근데 둘 다 잡으면 나도 죽고 패가 망신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